이게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의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정리 좀 하시죠. 빈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쵸. 빈 공간이 살짝 애매한데, 40페이지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필기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요거 한 개가 있고요. 요거 한 개가 있고, 요렇게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번 있으니까, 자, 공간 잘 확보해서 먼저 필기해주세요.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의 함정은 좀 있어요. 41, 42 스타일에서. 자, 일단, 제목 문제를 볼 때 일단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고, 키워드는 이제 뭔지 알죠? 반복 강조되는 말. 그리고 선택지에서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을 주면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때 비유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낯설거나, 그 다음에 창의적인 표현이 좀 등장한 것 같다. 그랬을 때.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거 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부연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에 반전이 있는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반전이 있으면 반전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어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단서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요. 자,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할 거냐, 아니면 역접이나 전환이 보이는지, 특히 연결어를 잘 생각해 주세요. 문장 앞에 thus가 쓰였을 때 같은 이름, therefore가 쓰였을 때 같은 이름, however, nevertheless, by contrast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다른 거, 서로 반대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참고하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쵸?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일단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 수 있겠죠.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위치가 어디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키워드의 위치가 어디냐. 자, 예를 들었으면 여기에는 키워드가 나오지 않겠죠. 그쵸? 앞쪽과 같은 흐름일 거고, 그냥 키워드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드는 부분, 그걸 포괄하는 말이 키워드다. 이렇게 쭉 보는 거고요. 자, 그쵸? 뭐, Japan, Korea, China 이렇게 쭉 얘기했어. 그럼 키워드는 country. 이렇게 딱 본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가 됐을 때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하자 그랬었죠. 대상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대상. 그쵸? 왜냐면 대상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대상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 요거. 대상과 차이점, 요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결국은 다 키워드겠죠. 그쵸? 얘네들 다 키워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용은 전문가 유명인 학자를 언급하면서 결국은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얘는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이니까 역시 얘네들도 무엇은 아닐 것이다. 키워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됐죠? 자, 요 느낌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쭉 읽어가면 돼요. 자, 제목은 대강 풀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42번에 나오는 밑줄 어휘가 좀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적어주세요. 장문 독해 밑줄 어휘 42번. 처음 읽고 나서 정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제를 생각하며 밑줄에 주의하며 빠르게 읽는다.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을 찾거나 문장 간 의미 연결에 주의한다. 원인과 결과, 양보. 중간에 비교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결어에 주의한다. 연결에 주의하는 거. however를 썼을 때 앞뒤가 서로 반대. therefore를 썼으면 같은 이름. 이런 거 있죠. 연결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답이 안 보인다. 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원인과 결과를 주는 문장 제대로 해석했는데 맞는 것 같아. 양보. 비록 뭐뭐이죠 뭐뭐다. 서로 반대 느낌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석했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러면 일단은 부정어 있죠. 부정어라든가 혹은 비교 표현 있죠. 부정어 뭔지 알죠? No, not, never, little 이런 거. hardly가 될 수도 있고. 됐죠? No, not, never, hardly 이런 식의 부정어라든가 비교 표현 다음에 뭐가 있을 때 밑줄에 있을 때 그 밑줄을 의심하자. 얘네들 다음에 밑줄을 의심하자. 그래도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이면 자
부정접두어를 쓴 거 있죠. 부정접두어 사용 밑줄을 의심한다. 부정접두어 사용 밑줄을 의심한다. 이 부정접두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쵸? 부정접두어라는 것은 부정을 만드는 접두어들 있잖아요. on 됐죠? on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in ill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것들 있죠. 그쵸? 얘네들이 나왔을 때도 의심을 해준다. 특히 연결에 주의하고 부정어 비교 표현 다음 밑줄, 부정어 접두어 사용 밑줄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어디에서도 앞쪽에 30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됐죠?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자. 됐죠? 자, 그러면 33번하고 34번 지금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얼른 읽어주세요. 자, 33번하고 34번 같이 볼 건데요. 요건 참고로 올해 EBS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두 문항 장문은 다 EBS 외의 문제입니다. EBS 교재 외의 문제고 기출문제 중에서 괜찮은 걸 조금씩 바꿨어요. 조금씩 바꿔서 이제 만든 건데 일단 내용 자체는 그 소재를 통해서 살펴봐도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쵸? 우산을 내가 어떻게 찾느냐, 우산을 찾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이건 발생하는 것이다. 언제? 당신이 당신의 우산을 찾지 못할 때. 자, 당신은 처음에 dart around는 그냥 빠르게 움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art around 빠르게 움직이다. 자, to all the obvious places. 당신의 모든 명백한 장소들을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명백한 장소라는 건 당신이 우산을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장소들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exclaiming에서 외치면서 어디 우산을 뒀을까?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막 빠르게 찾아볼 거야. 자, as the mystery deepens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미스테리가 깊어지면서 그 뜻이죠.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건 뭘까요? as 미스테리라는 건 우산을 찾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그쵸? 원래 미스테리는 불가사의한 일이라든가 수수께끼를 보통 미스테리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불가사의라든가 수수께끼처럼 정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즉 우산을 찾지 못하는 일이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우산을 찾지 못하는 일이 더 심해지면서 당신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차 안에 있을까? 설마 화장실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까지 이제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혹은 someone must have borrowed it. 누군가 우산을 빌려갔음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저거 딱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이렇게 딱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하고 서로 다른 느낌이죠. 발생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괜찮은 문제인데요. 단순히 예를 주고 나서 however 이걸 쓰면 이제 우리 느낌이 팍 와요. 근데 however를 안 썼죠. 그쵸? 분명히 여기 나오는 내용과 여기 나오는 내용은 서로 약간 달라져요. 서로 달라지는데 서로 흐름이 다르다고 해서 중간에 but, however 이걸 안 썼단 말이에요. but이라든가 however가 없어도 서로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아, 여기에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흐름의 전환이 좀 느껴진다. 자, 그럼 잘 들어야 돼. 자, 흐름의 전환이 느껴진다는 건 전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그쵸? 두 가지 얘기,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자,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비교 대조됐을 때요. 잘 들어. 두 가지 상황이 비교 대조됐을 때 그 둘의 차이점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필자가 선택을 했는지 선택 유무까지만 생각해준다. 선택 유무까지만. 자, 지문 전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된다. 두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되면 당연히 차이점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자의 선택 유무까지 생각을 해줘라. 둘 중에 어떤 것을 필자가 선호하는지. 왜냐면 이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만 생각을 해줘라.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자, 뭘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앉아서 생각 좀 해보라고.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와 같다면 앉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언제, 어디에서 당신이 last, 마지막으로 우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there is a simple reason why you rush around. 이때 rush around는 앞에 나오는 dart around하고 비슷해요. 자, 당신이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 아니라. 자, not과 같은 의미죠? 그쵸? 자, 그러면요. rather than을 통해서도 뭘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요거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그 다음에 rather than B 이렇게 쭉 나오면 당연히 요게 당연히 뭐 not과 같은 의미니까 B가 아니라 A다 그 뜻이죠. 그쵸? B가 아니라 A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느낌이 좀 들어간다고. 아, 이렇게 쭉 나왔을 때는 A, B 중에서 무엇이라고? A라고 이렇게 약간의 선택의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이게 살짝 어려우면 결국은 얘도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2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당신이 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멈춰서 reconstruct 무슨 말? construct는 만들다란 뜻. 만들다, 구성하다란 뜻.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만들다, 재구성하다. 당신이 멈춰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not only 보이죠? 그쵸? not only가 보이니까 뒤쪽에 뭐가 보일 거야? 벗이 보일 거 아닙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not only가 보이면 뒤쪽에 벗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구조는 not only를 빼고 생각해 주세요. 됐어요? not only가 보이면 뒤에 벗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장의 구조는 not only를 빼고 생각을 해줘라. 그러면 보인다. 여기 call for의 동그라미 not only를 날리면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보일 것이다. 그래서 call for는 뭐뭇을 요구하다 require 됐죠? 뭐뭇을 요구하다 require. 자, 그러면 자,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이라든가 회상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참을성 있는 분석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제 그거 싫다라는 거죠. 야,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니? 생각 좀 해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 대학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돈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먹는 것에 대한 생각 그건 해야지. 자, 아무튼 뭔가 생각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근데 자꾸 생각 좀 해라, 생각하면 될 일 아니냐? 이게 제일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녀요. 우리는 뭘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뭔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왠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됐죠? 자, 그러면 자, 생각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기억뿐만 아니라 참을성 있는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 questioning assumptions,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당신은 실제로 우산을 사용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자, 지난 겨울 이후에 우산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두었나요? 왜냐하면 집에 올 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you have to step back for a moment. 당신은 잠깐 동안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서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더 넓은 견해로, 혹은 더 넓은 관점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A는 앞에 나오는 stop과 같이 연결해 보면 대강의 느낌이 와요. 생각해 보는 거니까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 딱 보이죠?
더 넓게 보는 거죠. 더 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넓게 보려면 요렇게 해줘야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걸음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보니까 좁게 보는 거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이제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오는 step back for a moment 얘를 통해서 wider view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별로 의심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정반대의 것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당신이 필사적으로 brush about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는 정반대의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Your horizons. 이때 horizon은 바로 무슨 말? horizon. 원래 horizon이라는 건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처럼 쫙 보이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됐죠? 자, 요거죠. 요거. 맨 끝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걸 스카이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카이라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라인이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평선이라든가 지평선이에요. 그러면 멀리 보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신의 시야란 뜻으로 쓰입니다. 시야란 뜻으로 혹은 넓게 보는 관점이라는 뜻으로 뭘 쓴다고? 바로 horizon을 씁니다. 됐죠? 그래서 당신의 시야가 당신이 보는 범위가 원래 수평선이나 지평선인데 시야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좁아집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뭐죠? horizons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적어만 주세요. broad one's horizons 이렇게 쓰면 시야를 넓히다. 뭐 그 뜻이 되겠죠? 그렇죠? 시야를 넓히다. 단수로 그냥 쓸까요? 어차피 단수가 있으니까. broaden one's horizon 하면 이제 시야를 넓히다.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봐. 그랬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Your horizons narrow as you focus on immediately finding that umbrella.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바로 우산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시야는 좁아집니다. 자, 그리고요. 당신의 lose possession 보이죠? 역시 또 뭐가 보여? not only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보이니까 벗이 보이잖아요. 그럼 not only하고 벗을 날려요. 그러면 구조가 보인다고. 그러면 뭐가 보이니? 그러면 lose possession of 이렇게 딱 보이죠? lose possession of니까 뭐뭇을 잃게 되다 그 뜻이겠죠. possession은 소유니까 소유한 것을 luse하게 되는 거니까 뭐뭇을 잃게 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우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엇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perspective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perspective는 앞에 나오는 horizons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래서 관점도 잃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reacting so obsessively 무슨 말? so that 보이죠? so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obsessively 집요하게 반응을 해서 당신이 그 상황의 희생자가 됩니다. 뭐가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가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겠니? 상황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신은 무엇을 우산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잘 봐야 돼. 이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우산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됐죠? 우산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필기 해주세요. 자, 필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퍼스펙티브는 꼭 정리해야 돼요. 일단 1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그쵸? 관점이라든가 시각.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그 뜻인데, 그 관점이라든가 시각은 말 그대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거 다 들어봤죠? 그쵸? 그 스펙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스펙이 보다란 뜻이 있으니까. 그쵸? 보다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뭐라 그래? 존경하다, respe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보고 싶으니까.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 spectator. 볼만하다, spectacular. 스펙타클하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퍼가 붙으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나 혹은 지속의 느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보는 거죠.
처음부터까지 다 살펴본다라는 건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다 본다는 얘기죠.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다 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림 그릴 때 하는 그 원근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이렇게. 그러면 원근법으로 본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다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떤 일부 특정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 perspective가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 이제 쫙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원근법으로 혹은 전체적 시야에서 긴 안목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put 뭐뭐 in perspective 이렇게 쫙 쓰면 넓게 보자라는 거죠. 야, 원근법으로 봐.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까지 같이 보라고. 그런 의미니까 이게 넓게 보다. 그리고 넓게 본다라는 것은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봐라. 이런 의미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뜻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시고. 다 적었죠? 자, 그러면요.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좁게 보니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우리의 그 일상적인 활동에서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답이죠. 그쵸? reflective는 바로 무슨 말? reflect에서 나온 거죠. reflect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reflective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 자, most of our thinking 요걸 그 밑에 이제 is로 이렇게 딱 반복을 한 거예요. 반복을 한 건데 it is spurred by immediate needs and demands 이렇게 쭉 보이죠. 자, spur라는 것은 원래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박차를 가한다라는 것은 자극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자극을 해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스퍼가 되는 거니까 자극하다, stimulate라는 거 혹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encourage, 장려하는 게 스퍼예요.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장려되고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각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장려받는 거니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그쵸? 즉각적인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반응하는 거라고. 그래서 reactive가 그래서 D를 바꿔줘야지 된다는 거죠. reactive로.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냥 상황에 그냥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적응을 합니다. As bes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best,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게 됩니다. 자, adjust. 여기 to 이렇게 밑줄어 두시면 돼요. adjust, 뭐뭐에 적응하다. 어디에? 낮은 수입. 그쵸? 월급이 줄어들면 그냥 거기에 적응해요. 그 다음에 통증에도 그냥 적응을 해요. 그쵸? 난 늘 아파. 이런 식으로 적응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네에 그냥 적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날씨라든가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 문제 그냥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뭐. 야, 회사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사고는 그래서 실용적이고 편의적이고 가끔은 기민하고 그리고 보통 단기적입니다. 그렇죠? 짧게 그때그때의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그냥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적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따라서 뭐 해보라고? 멈춰서 생각 좀 해보는 건 어때? 그인 거죠. 멈춰서 생각 좀 해보는 건 어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스탑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멈춰서 뭐뭐 하다. 됐어요? 멈춰서 뭐뭐 하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어요? 멈춰서 뭐뭐 하다.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면 자, 멈춰서 뭐뭐 하다. 나는 멈춰서 밥을 먹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먹기 위해 멈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stop 다음에 이제 in 정태를 쓰게 되면 원래 이제 stop과 같은 의미가 이제 cease가 있어요. 그쵸? cease가 있는데 cease도 동사 원형과 같아요. 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얘는 이제 안 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된다. cease도 동사 원형 그거 안 하는 거야. 근데 stop도 동사 원형 그거 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얘는 안 하는 거야. 똑같이 to 부정사 썼고 똑같이 stop과 같은 의미인데 cease도 동사 원형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는데 얘는 멈춰서 하는 거라고. 됐죠? 멈춰서 하는 거라고. 이제 아시겠죠? I stopped eating. I ceased to eat. 무슨 말이야? I ceased to eat. 그냥 나 안 먹어. 이 뜻이 되는 거고 I stopped to eat. 먹을 거야 이제. 됐죠? 자, 그런 느낌들을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